자, 안녕하세요. 인천 성남중학교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은 1930년대 민족운동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30년대뿐만 아니라 40년대까지 아우르는 쪽으로 해서 우리가 오늘 배워보게 될 거예요. 1930년대에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민족 말살 통치, 그리고 중일전쟁 이후에는 그런 국민 총동원령 등을 통해서 전시체제의 인력과 물자를 효율적으로 동원하는 그런 정책을 일제가 펼쳤다고 했죠. 그러한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그당의 조선인들은 일본에 독립하기 위해서 여러 투쟁을 벌이게 됐던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바라보도록 할게요. 자, 당시 국내 민족운동입니다. 1920년대에 그런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힘을 합치게 되는 신간회 활동이 있었다고 했었죠. 근데 그 신간회가 결국에는 해체가 되게 되었고, 결국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진영은 분열이 되게 됐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근데 그러한 과정 중에서 민족주의 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은 각각 다른 활동을 이제 진행을 하게 돼요. 자, 민족주의 운동 같은 경우에는 농촌계몽 운동이라고 해서 농민들의 그런 의식을 깨우고 농민들의 그런 농민들의 문자를 읽고 쓸 수 있게 하는 운동이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위생 운동이라던가 그런 운동 등을 펼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20년대 민족주의 운동 계열에서 펼쳤던 실력 양성 운동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동아일보에서 실시했던 분화로드 운동이란 게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막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농민들이 그냥 일반 서민들도 다 배울 것을 주장했던 그런 운동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사회주의 운동인데요. 사회주의 운동은 여전히 그런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에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번에 신간회 때 얘기했듯이 그런 농민운동은 일본의 탄압을 받고 있었다고 했죠.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농촌계몽운동이나 농민노동운동은 다 그런 일제의 지배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었고, 그들의 감시와 투쟁으로 국내 민족운동은 제대로 진행조차 어려운 상황이긴 했어요. 대신에 그 당시 그나마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이 국외에서의 무장 독립운동이었습니다.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국외에서는 일제가 만주 지역을 공격해서 일제가 만주국이라는 것을 세우는 만주사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과 본격적으로 대립을 하게 돼요. 그러한 상황에서 당시 독립군들은 한국 독립군이라는 것과 조선혁명군이라는 그런 독립단체를 조직을 하게 됩니다. 이 독립단체들의 활약에서 공통점은 뭐냐면, 당시 일본과 대립을 이루고 있던 중국군과 연합전선을 펼쳐서 대항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처음에는 중국도 우리 조선인들에 대해서 그닥 호의적이진 않았어요. 왜냐면 같이 어떻게 보면 조선인들이 중국 쪽으로 해서 같이 살아가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거기서 중국인들은 그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거나 피해를 입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심지어 그랬던 사건도 있었어요. 중국인들이 어떠한 일제가 퍼뜨린 유언비어를 믿고 조선인들을 공격해서 학살을 했던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그 중국인들과 조선인들의 관계가 좋지가 않았었는데, 그러한 중국인들의 의식을 완전히 바꿨던 활동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한인 애국단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임시정부를 이끌고 있던 알죠? 김구가 조직했던 단체입니다. 자, 이 한인애국단도 각각 개인적으로 여러 폭력투쟁을 통해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많이 들어왔죠? 윤봉길 의사와 이봉창 의사. 윤봉길 의사와 이봉창 의사가 이러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에 감명을 받았던 중국이 임시정부를 비롯한 조선의 독립운동을 적극 지원하게 해주면서 이러한 계기를 마련해주게 된, 이들의 활동이 조선의 독립운동을 적극 지원하게 된 계기를 마련해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중국과 조선이 함께 협동해서 일제에 대항을 하게 된 거죠. 보면은 이게 대표적으로 그런 윤봉길 의사가 실시했던 의거의 사진입니다. 자, 그리고 독립운동 세력도, 국외의 독립운동 세력도 점차적으로 통합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나왔던 것이 조선민족혁명당입니다. 이 조선민족혁명당은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서로 같이
참여하게 돼서 만들어지게 된 단체인데요. 근데 아쉽게도 김구가 끌었던 임시정부는 이러한 사회주의 세력이 참여한 것에 대해서 반대해서 불참을 했었다고 해요. 어찌됐든 이 민족혁명당은 당시 최대의 연합 단체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중일전쟁이 일어나게 된 이후에는 이들이 중국 국민당의 협조를 얻게 되면서 조선의용대라는 것을 조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조선의용대는 일제와 대항하는 과정에서 화북 지역으로 이동해서 계속 활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조선독립동맹이라는 단체를 별도로 결성하게 되고 이 조선의용대는 조선의용군으로 개편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조선민족혁명당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한 많은 투쟁을 하게 돼요. 자, 근데 이 단체가 조선민족혁명당은 어쨌든 연합단체 한계도 있었고 사회주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점점 더 그런 연합의 힘은 약화하게 돼요. 그 빈틈을 채워줬던 단체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였습니다. 우리가 그때 전에 배웠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였어요. 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굉장히 고난의 시간을 겪게 됩니다. 상해에 있던 정부가 점차적으로 그런 이제 일제 침략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서 여기 충칭 지역에 정착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국외 독립운동단체 점차적으로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선민족혁명당을 대신해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계열을 모두 아우르는 대표단체로 거듭나게 돼요. 자, 그러면 이들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당시 연합국으로부터 조선을 대표하는 정부로 승인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창설됐던 게 한국광복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독립을 위해 싸우고 우리의 힘으로 독립을 쟁취하는 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양성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일제 선전포고를 하고 당시 2차 세계대전 중에 연합군 편에서 참전을 해서 열심히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당시 점차적으로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이후에 일본의 점차 전세가 불리해지게 된 거예요.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독립한 시간이 머지 않았구나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광복 이후에 어떤 나라를 건설해야 되느냐 나름대로 구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 건국강령을 발표하게 된 겁니다. 자, 이 건국강령의 내용을 보면요. 이 건국강령은 삼균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조소왕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삼균제도라는 것은 정치의 균등, 경제의 균등, 교육에서의 균등을 의미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정치, 경제, 교육이 균등한 민주국가를 건설하려는 이념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건국강령을 통해서 새 나라 건설을 구상하기도 했던 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했던 일이었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국내에 조직된 건데요. 국내에서는 광복 1년 전에 여운형이라는 사람이 주도로 조선 건국동맹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제 패망에 대비해서 활동을 전개하기도 했고 광복 직후에는 이제 조선 건국을 준비하는 건국준비위원회로 발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은 국제사회가 결국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된 계기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 그 이제 2차 세계 대전이 마무리되기 전에 여러 세계 대표들이 모여서 선언을 했던 건데 여기서 한국의 독립을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을 통한 한국인들의 투쟁을 국제사회가 인정하게 되었다는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 때 봐요.